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은 삼시세끼 무병장수 식사법 완전소화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류은경 연식습관연구소 대표님이시고요.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하셨어요. 동물보다는 사람의 질병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또 일을 하셨었고요. 암세포로부터 자유로운 인류를 꿈꾸며 신약 개발에 몰두했었으나 약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해독과 영양을 기본 원리로 삼는 자연의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연식습관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올바른 식사법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비만도 개선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강연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고요. 사실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 책을 이제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신도시로 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사실 병원이잖아요. 병원, 마트, 뭐 공공기관,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많은 건물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병원, 그리고 수많은 의사들이 계신데도 왜 우리는 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속에 우리는 새로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고치는 단계가 있지만 나 스스로 케어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이라서 굉장히 반갑게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과 과학은 빛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어찌나 암 환자가 많은지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는 감기 환자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비만은 병축에도 끼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당연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유전질환에 걸려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삶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건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교육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학교에서 건강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는가?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본 건강 정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는가? 만약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다면 이렇게 공부도 하지 않고 남들이 막무가내로 던지는 정보만을 믿고 투자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이든 금융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건강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정말 소중한 우리 몸인데 좀 이상하다.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병원은 단어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란 뜻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병원에 자주 가면 건강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그쵸. 저는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나는 굉장히 건강에 신경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어, 과연 건강검진만 받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걸까요? 사실 말 그대로 건강검진은 내가 건강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단계일 뿐이잖아요. 그 나머지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상생활은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전체를 깨끗하게 찍어본다, 확인한다라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서 조금 뭔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머리 아파, 뭐가 그렇게 복잡해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읽긴 힘들어 하시니까 읽어드렸으면 좋겠다. 정말 정보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 당뇨, 고혈압, 치매 등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은 대부분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암 역시 10억 개의 세포가 생겼을 때 진단할 수 있는데 10억 개의 세포가 생기려면 10년에서 2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병을 미리 알아채려면
반건강 상태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 신호가 왔을 때 적절한 건강법을 사용하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면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대부분 병원에 가기 전 단계도 우리의 삶은 사실 많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아침 일어날 때 온몸이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일 때 나의 좋은 컨디션, 아침에 정말 가뿐하게 일어나고 하루의 순환이 잘 되고 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무겁고 몸에 붓기가 있고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이 들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런 몸에 이제 짜증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가족의 어떤 그런 화목한 생활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내가 아프다라고 자주 얘기하면 아이들도 남편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스스로 셀프 케어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건 우리가 어떤 그 재테크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 같아요. 정말 뭐 돈이 다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뭐 돈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은 산소와 같은 거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있죠. 우리는 지금 올 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나 자기 면역이 좋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떨지 않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면역이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건강한 상태라는 건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특히 위, 장, 간의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약과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방법을 바꾸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계, 우리 몸을 하나의 기계로 보고 그리고 구조물로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약과 수술과 이런 행위를 너무 쉽게 선택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화분처럼 정말 어떻게 그 자연의 햇볕과 바람과 그리고 또 깨끗한 물과 그리고 영양이 있는 상태로 키운다면 잘 자라잖아요. 하지만 그 한 가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바람이 통하지 않거나 햇볕이 잘 들지 않으면 병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근데 사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동물도 똑같은 것 같고 우리 방목하는 뭐 그런 돼지나 소 그리고 뭐 이제 닭 같은 것도 훨씬 건강하죠. 사람도 결국 자연 속에서 햇볕을 보고
그리고 또 깨끗한 공기 속에서, 그리고 충분한 물과 충분한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이 주어진다면 결국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건강에 있어서 지름길은 없죠. 가장 기본인 상태로 가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사실 관점을 좀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내가 자연이라고 이해했을 때 결국 내가 먹는 음식을 자연이 아닌 상태로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있어요. 이제 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공식품은 이미 죽은 음식이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싶을 때 사실 그 죽은 음식이 우리를 살려내진 않거든요. 하지만 하루를 우리가 생활을 해봐도 정말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고 지내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신선한 야채, 과일 너무 중요한데 그걸 가지고 매일 식단을 꾸리기는 또 엄마인 저도 늘 아이들 사랑하지만 그게 쉽지 않고요. 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건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게 먹이려 노력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음식은 아니라는 걸 내 몸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공식품이 왜 이제 진짜 음식이 아닐까? 우리는 이제 자연을 그렇게 생각하죠. 지구에는 생산자가 있고, 이제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생산자는 우리 이제 식물이죠.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동물들은 이제 소비자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먹고 싸고 결국 우리를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분해자인데, 안타깝게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들은 분해자가 분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일부인 우리는 그거를 먹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 사실 착각이죠. 유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결국 내가 선택한 음식이 내 몸에 세포와 피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살아있는 음식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실 정확하게 알고 보면 독소인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택할 것인가라는 걸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하고 그거를 그 문화를 좋은 이제 식재료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좋은 음식 조리법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도 결국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주부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대한 것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사실 예쁜 옷 더 좋은 것보다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건 건강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염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염증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염증은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다. 염증은 인체가 면역 반응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쉽게 말해 전쟁을 면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염증은 전쟁터의 모습이다. 우리 몸에 이상한 물질이 들어오면 인체는 여러 반응과 신호를 보내 백혈과 항체를 동원한다. 그러면 우리 몸이 지키고자 하는 아군과 적군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열이 나고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생기기도 한다. 상처 부위에서 나오는 고름은 전쟁터에서 전사한 백혈구와 병원군의 사체라고 보면 된다. 이처럼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것은 제거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본능이 있다. 염증은 몸이 정상 조직과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염증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이 방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몸속의 미세 염증이다. 사실 이런 미세 염증을 눈에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증들이 결국 우리 심장이나 아니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원인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백혈구가 이런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는 과정에서 동맥이 딱딱해지는 반응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압이 차있을 때 동맥이 이렇게 터지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그 단단해져 있는 경화되는 상태, 그리고 결국에는 터져서 우리가 이제 목숨을 잃는 상태가 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몸속의 미세염증은 결국 다른 기관들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 건강에 대한 이제 관점을 좀 옮겨 보는 건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한번 다음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게 되는 걸 거고요. 그리고 또 행복을 더 키워주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행복들이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행복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함께하는 이런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읽었었던 책들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건강에 대한 기준을 좀 다시 세워보고, 그리고 내가 진짜 건강할 때 내 자신을 지키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와도 결국에 내가 면역이 좋다면 거뜬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